안녕하세요. 쌤쌤의 R2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전향력과 에크만 수송으로 오늘 수업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이라도 반드시 시험에 낼 거니까 잘 공부하세요. 여긴 개념이 껌이죠. 자, 먼저 전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살짝 스킵해도 좋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회전판 위에 남자애와 여자애가 있어요. 이때 직선으로 공을 던진다고 할게요. 회전하지 않는다면 여자애는 잘 공을 받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회전시켜 볼게요. 회전판을. 그러면 회전기 밖에서 봤을 때 농구공의 흐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직선으로 던졌으니 직선으로 보이겠죠. 근데 영희가 이렇게 회전판에 붙어서 회전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죠. 실제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영희의 착각입니다. 자, 회전계 내부에서 영희가 바라본 공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자기가 회전판에 붙어서 회전하고 있으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직선으로 오는 공이 자기에게서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원래 공은 직선으로 오고 지가 도는 건데 거꾸로 지는 가만히 있고 공이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이렇게 꺾인다고 느끼는 거죠. 결국 상대적으로 공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기 안에 관찰자는 본인이 움직이는 걸 모르니까. 네, 바로 이게 전향력의 비유죠. 지구는 이렇게 보면 지구는 자전합니다. 따라서 자전하는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회전하고 있는 걸 몰라요. 지표면의 회전을. 그래서 공중에 떠서 부는 유체의 흐름을 지가 진짜 회전한다라고 잘못 인식을 하는 거죠. 바람에 대해서 지표면이 회전하는 건데. 네. 따라서 우리는 바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표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적인 힘인 전향력을 고려해줘야 돼요. 결국 지구 자전을 고려하라는 말이에요. 알았죠? 이때 전향력이 지금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구의 자전을 대입하면 결국 오른쪽으로 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남반구는 달라요. 왜냐? 지구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이때 북반구의 사람은 이렇게 서 있지만 남반구의 사람은 이렇게 거울 대칭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화살표의 그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해석하게끔 돼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얇은 A4 용지에다가 시계 반대 방향의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이거를 머리 꼭대기로 올려서 눈을 치켜들어서 한번 쳐다보세요. 분명히 시계 방향으로 보여요. 와, 신기하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전향력은 북반구, 남반구가 거울 대칭이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읽혀요.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 네, 그러면 노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생각해보기. 이 회전판을 회전시키지 않는다면 물체를 직선으로 던졌을 때 그냥 P에서 A로 이렇게 제대로 가요. 근데 만약에 회전판을 회전시켜 볼게요. 회전할 때 회전기 밖에서 관찰한다면 역시 이 구슬은 P에서 A로 가는 방향으로 잘 익히겠죠. 근데 회전기 안에서 관찰한다면 본인이 회전하는 걸 모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가 회전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는 듯하게 잘못 인식을 한다고 했죠. 상대적인 인식인 거예요. 따라서 B로 인식을 하겠죠. 근데 자전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더 많이 휘겠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공이네요. 따라서 전향력의
개념 말해볼게요.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지만 적도는 제외합니다. 왜인지는 다시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힘을 말할 때에는 무조건 방향과 크기를 함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네. 북반구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이라고 했죠. 오직. 네. 그러면 남반구는 물체 운동 방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 네. 이때 전향력의 크기는 C라고 나타냈어요. 전향력의 영어로 이름이 코리올리 포스예요. 따라서 C는 전향력의 기호입니다. 전향력의 크기 공식 말해보세요. 중얼중얼. 그렇죠. 이 오메가 사인 파이 V. 그렇죠. 전향력의 크기는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사인 파이가 클수록, 즉 위도가 클수록 사인 파이는 커집니다. 속력이 클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하죠. 이때 당연히 V가 0일 때 그리고 사인 0이 0이기 때문에 파이가 0일 때 그때 전향력은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때 유의할 점은 전향력은 운동 방향만 편향시키지 속력을 바꾸진 못해요. 왜? 가상적인 힘이니까 어떻게 속력을 바꿔요? 그쵸? 다음 태풍이나 해류와 같이 운동 규모가 수백 수천일 때,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볼펜 던질 때 전향력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죠? 왜냐하면 이 오메가라는 지구 자전각 속도 오메가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24시간에 2파이라는 각도를 돌잖아. 계산을 해보면 10-5승이에요. 완전 작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운동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거의 0에 수렴하는 값이니까. 그 다음 지형류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지형류는 기억나는 친구? 그렇죠.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룰 때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에크만 수송을 1번으로 다룹니다.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에 대해서 해수를 쏠리게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 쏠려진 해수는 수압 경도력을 만들고요. 결국 그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해수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전향력이 발생하다가 그 돌이 평형을 맞추면서 지형류가 흐르거든요. 뭐래 기억이 안 나죠? 네, 먼저 에크만 수송부터 가볼게요. 에크만 수송이 뭐냐? 에크만 그 층 내에서 평균적인 해수의 운동입니다. 이때 하나하나 뜯어서 볼게요. 바닷물 위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표면 해수는 바람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향력을 고려해야 돼요. 이때 북반구라면 표면 해수는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45도로 운동합니다. 이때 표층은 바람이 건드리지만 그 밑에 층들은 바로 위층의 해수의 점성으로 마찰력이 끌어당겨가지고 운동이 전달돼요. 알았죠? 그런데 또 위층에 대해서 전달된 아래층의 운동은 역시 고지곳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전향력을 받아서 각 층의 흐름이 점점 더 오른쪽으로 편향돼요. 그러면서 유속은 느려져요. 왜냐면 마찰력으로 에너지를 잃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깊이에서는 표층의 수의 운동과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바로 마찰 저항 심도. 마찰 저항 심도는 뭐라고? 그렇지. 표층 아니고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가 된다. 그 깊이에요. 이때 표면에서부터 이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깊이를 뭐라고 한다? 에크만층.
마찰층 또는 마찰층, 에크만층. 네. 이때 에크만층은 어떨 때 두껍냐면, 글씨가 못생겼네. 어떨 때 두껍냐면 바람이 강할수록, 전향력이 약할수록 두꺼워요. 바람은 알겠는데 전향력은 잘 모르겠죠. 전향력이 만약에 너무 세면 흐름을 빨리 편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반대가 더 얕은 깊이에서 나타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중요해. 그 다음 마찰층에서의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에크만 수송이라고 합니다. 이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방향을 반드시 알아야겠죠. 자, 북반구는 무슨 방향에? 그렇죠. 바람 방향에 오른쪽 90도 오구오구, 남반구는 바람 방향에 왼쪽 90도. 그러면 에크만 수송을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거 진짜 수술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북반구 저기압 고기압에서 에크만 수송을 나타내 볼게요. 저기압 맞죠? 저기압성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 이때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직이니까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직 그려보면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발산하면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결국 펌핑, 용승을 일어나서 해수를 보충하게 되죠. 네, 수직적으로 용승을 일으킵니다. 다음 고기압. 고기압은 이렇게 시계 방향. 맞죠? 네. 이때 바람 방향에 대해서 북반구는 오직으로 연결하면 중심부로 해수가 수렴합니다. 이런 해수의 수평적인 수렴은 해수면을 높이 쌓아버리죠. 그쵸? 따라서 이 높아진 물을 바다 밑으로 꾹꾹 눌러서 침강시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북반구의 어느 바다 위에서 남서풍이 분대요. 맞네. 이거 남서풍이죠? 풍향 잘 읽으십시오. 근데 이때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은 어떠냐?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 그렇죠. 동풍입니다. 동풍 아니고 동쪽입니다. 마찰층에서 유속이 가장 작은 흐름의 방향.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찰 저항 심도. 그게 가장 최고 깊이인 거잖아요. 여기. 네. 이 깊이에서의 방향은 뭐라고 했어? 맞아요. 표면 해수의 방향에 대해서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바람 방향이 정반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방향은 서쪽입니다. 3번.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어떻죠? 그렇죠. 바람 방향에 대해서 직각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방향을 굳이 읽는다면 남동쪽. 남동쪽이네. 아, 쉽다. 마지막 핵심팡. 자, 해수를 움직이는 힘. 단위 질량당으로 계산합니다. 사실상 가속도인 거예요. 코리올리 가속도. 단위 질량당이라고 했으니까. C는 뭐죠? 그렇죠. 이 오메가 사인 5E. 전향력의 방향은 북반구에서 물체 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는 운동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 여기까지. 안녕.